안녕하세요. 시언어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판단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판단문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서 해당하는 연산을 수행하는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어떻게 생겼었죠? 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if라고 하는 접두어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if 다음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조건식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수행할 연산에 대해서 작성을 했었죠. 제가 이렇게 대괄호를 친 거는 수행할 연산이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이루어졌을 때 그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대괄호를 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else if. else if라고 하는 거는 위에 조건식이 조건식 1이라고 한다면 이 조건식 1에는 거짓이지만 혹시 조건을 하나 더 주는 거죠. 혹시 조건식 2에는 참이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얘 1에는 거짓이지만 2에는 참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뒤에는 마찬가지로 조건식 2가 참인 경우에 수행할 연산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else if는 여러 개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죠. 그래서 뭐 else if 또 조건 3을 주고 싶다면 조건식 3, 조건식 4, 5 이렇게 쭉쭉쭉 필요한 만큼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내도 되고 혹시 이 위에 조건식 1부터 해서 조건식 n까지의 조건에 모두 거짓인 경우에 나머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냐? else라는 접두어를 쓰고 얘는 이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경우,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i이기 때문에 조건이 필요 없죠. 그래서 나머지 경우의 수에 해당할 때 수행할 연산을 else 다음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단문이라고 하는 거는 if 문장만 써도 되고 if else만 작성을 해도 되고 if else if만 써도 되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판단문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모든 조건을 경우의 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포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조건들, 이렇게 주어진 조건식 1, 2, 3들이 모두 베타적으로 경우의 수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판단문 문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판단문과 비슷하지만 오늘은 분기문이라고 하는 문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기라고 하는 게 저는 제 기억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처음 들었던 낯선 그 단어였던 것 같아요. 분기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건너뛰는 겁니다. 건너뛰는데 어디로 건너뛰나 봤더니 해당하는 해당하는 문장으로 건너뛰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가 않겠죠. 그래서 분기문에 해당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위치 케이스, if문, if else문이라고 했을 때 그 if나 else if라고 하는 게 모두 접두어처럼 사용이 됐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위치와 케이스라고 하는 접두어를 사용해서 예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는 가장 기본적으로 형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역시 스위치 다음에 괄호를 치고 이 안에 또 조건을 넣는데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게
숫자에 해당하는 변수 혹은 상수 또는 문자를 넣어주시고요. 대괄호로 역시 영역을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영역 안에는 케이스라고 하는 접두어를 사용해서요. 케이스 A 하고 콜론을 적으시고요. 케이스 A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할 연산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밑에는 케이스 B 하고 콜론, 그 다음에는 B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행할 연산을 작성해 주시고요. 케이스 C 콜론 C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행할 연산을 작성해 주시고요.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디폴트라고 하는 접두어를 사용해서 나머지 경우에 수행할 연산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대괄호로 이 케이스들은 모두 묶여져 있는 거고요. 네, 스위치 케이스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위치라고 하는 접두어와 케이스라고 하는 접두어가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는 분기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고요.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안에 이제 변수 또는 상수를 넣어야겠죠. 근데 상수는 너무 확연하게 그 케이스가 보이니까 제가 변수를 써볼게요. 제가 캐릭터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캐릭터 한 단위의 캐릭터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scanf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scanf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익히 많이 사용했던 printf의 함수의 반대예요. printf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 아이였죠? 콘솔에 출력하는 함수였어요. 그러면 얘의 반대다. 출력의 반대는 뭐죠? 입력이죠. 즉 scanf라고 하는 함수는 콘솔에서 입력을 받는 함수입니다. 네, 이해가 안 되시죠? 생긴 것도 scanf랑 똑같아요. printf랑 똑같아요. printf 대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출력할 문자열을 작성을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력받는 거를 어떠한 형태로, 숫자 형태로 받을 건지 문자 형태로 받을 건지 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d, %c, 우리 또 뭐 f 뭐 등등등 이러한 연산자 그 포맷 지시어를 배웠었죠. 이 형태로, 즉 우리는 테스트라고 하는 캐릭터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글자를 받을 거예요. 알파벳 한 글자를 입력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콘솔에서 입력을 받을 건데 나는 %c 단위로 입력을 받을 거야. 즉 내가 콘솔에 입력된 어떠한 문자 또는 숫자를 알파벳 문자로 인식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입력 받아서 어디에 저장할 건지, 어디에 담아둘 건지가 필요해요. 그때 우리가 선언했던 테스트 변수를 사용해야겠죠. 테스트 변수를 사용하는데 그냥 테스트 변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AND 기호를 써주셔야 합니다. 이 AND 기호는 이 테스트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C에서 포인터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앞에 AND 연산자를 붙여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는 나중에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요. 이게 어떤 의미이냐. scanf라고 하는 함수는 콘솔에서 입력을 받는 함수인데요. 이 입력을 받는 함수는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c, 즉 문자, 알파벳 문자 한 글자 형태로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입력을 받아서 테스트 변수에 저장을 할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를 수행하고 콘솔에서 사용자가 직접 어떠한 그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까지는 이 테스트 변수에 어떤 알파벳 또는 숫자가 들어갈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스위치 안에 조건식에다가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넣는 거죠. 이 조건 안에는 숫자에 해당하는 변수, 상수 또는 문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문자 변수잖아요. 그러면 대괄호를 치고요. 케이스를 작성하는 거예요. 케이스가 이 테스트 안에 들어있는 변수의 값이 혹시 대문자 A라고 한다면 printf 이 A를 출력하고, 만약에 입력받은 애가 B라고 한다면 콜론 printf B를 출력하고, 똑같이 케이스 C라고 한다면 printf C를 출력해.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모두 아니면 마지막에 뭐 쓴다 그랬죠? 디폴트 쓴다고 했죠? 디폴트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라면 printf and라고 하는 걸 출력해줘.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 스위치 케이스문의 의미를 본다면요. 스위치는 분기했어요. 건너뛰는 거라 그랬어요. 건너뛰는데 이 테스트 변수 값에 해당하는 곳으로 바로 건너뛰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테스트 안에 C라고 하는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 케이스 A 아니죠. 케이스 B도 아니죠.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바로 케이스 C라고 하는 이 줄로 바로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printf C라고 하는 이 연산을 수행하고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네,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얘는 원래 우리가 그동안은 빌드를 하면 뭐가 출력되고 바로 종료되는데 지금은 콘솔 창에서 깜빡깜빡이고 있죠. 얘는 이 scanf 함수 때문인 거예요. scanf라고 하는 함수는 콘솔 창에서 사용자가 직접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해 주기를 기다리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을 알파벳을 혹은 숫자를 입력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F라고 하는 알파벳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엔터를 치는 순간 이 테스트 변수 안에는 그 대문자 F에 해당하는 값이 저장이 될 거고, 그 F라는 값을 가지고 스위치 케이스문을 수행을 하겠죠. 엔터를 치면 AND 디폴트에 해당하는 얘가 수행이 됐네요. 왜? F라고 하는 거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건너뛰고 디폴트라고 하는 곳으로 바로 건너뛴 거죠. 그러면 다시 A라고 하는 알파벳을 입력해 볼까요? A를 엔터를 치고, 네,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는 printf A만 출력되기를 바랐는데 A, B, C, AND 이 네 가지 문장이 모두 다 출력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을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조건이 나오는데요. 이 브레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얘도 하나의 명령어라고 얘기를 할까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만 쓰고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얘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브레이크 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브레이크 문은 바로 중단하는 역할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연산을 수행하고 있든 이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
바로 중단이 되고 해당하는 문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즉, 스위치 케이스에서는 항상 필요한 게 이 브레이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if else에서는 if에 해당하는 그 연산만 수행하고 if else의 else if에 해당하는 연산만 수행하고 그냥 바로 나머지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종료가 됐잖아요. 근데 이 스위치 케이스라고 하는 문장에서는 얘가 건너는 건너뛰는데 나머지 애들, 이 밑에 있는 애들을 바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해당하는 이 문장에서 아래에 있는 애들은 다 훑어주고 내려오는 거예요. 끝까지. 다시 만약에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제가 B를 입력했다고 합시다. 네, 빌드에서 제가 B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출력되는 게 B, C, AND 이 세 문장이 출력이 됩니다. A는 건너뛰고 B 문장으로 바로 분기를 했는데요. 이 분기를 하고 이 printf B만 하고 이 문장을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스위치 케이스에서는 이 B 아래에 있는 문장, 연산을 모두 수행하고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B를 내가 입력했을 때는 얘 B만 입력하고 그냥 이 문장이 종료되기를 바라면서 작성을 한 거잖아요. 이 C의 경우나 디폴트의 경우에는 이 뒤에 해당하는 연산을 전혀 수행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브레이크 문이 필요한 겁니다. 네, 브레이크 문이 필요한데요. 얘를 모두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제가 똑같이 B라고 하는 알파벳을 입력했다고 했을 때 printf를 하고 브레이크 문을 만났어요. 브레이크 문은 내가 뭘 하고 있든지 바로 중단하고 해당하는 문장을 빠져나오게 된다고 했었죠. 분기문의 그 종류가 스위치 케이스 문이라고 했어요. 즉,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이 문장이 하나의 덩어리란 얘기예요. 하나의 문장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하지 않으면 원래 B, C, AND 세 가지가 다 출력이 됐는데 이 브레이크를 만나면 해당 문장을 빠져나오라고 하니까 바로 printf I'm here 이 문장을 출력하게 됩니다. 얘 대괄호를 여기에서 바로 빠져나와서 얘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B를 똑같이 입력해 볼게요. B를 치고 엔터를 치면 B만 출력하고 I'm here 마지막 문장으로 바로 건너뛰었죠. 브레이크 때문에 케이스 C랑 디폴트 이 문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괄호를 빠져나와서 printf I'm here 여기로 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C를 입력해도 똑같겠죠. 원래 C를 입력하면 브레이크가 없다고 하면 C를 입력하고 엔터 C and I'm here 이 세 문장이 출력이 되죠. C에서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디폴트를 출력하고 빠져나와서 I'm here 이 문장을 출력하게 되는데 얘 다시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 C만 출력하고 바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에서는 중요한 게 여러분들께서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만약에 어떠한 케이스를 수행하고 나머지 케이스들은 필요 없이 그냥 빠져나오기를 원한다면 뒤에 브레이크를 꼭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브레이크 문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 특징 때문에 또 한 가지 스위치 케이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if나 else if, else 문에서는 영역 표시가 필요했죠. 만약에 수행해야 될 연산이 여러 줄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대괄호로 꼭 반드시 영역을 표시해서 이 안에 있는 문장들을 모두 수행해라 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스위치 케이스에서는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 무조건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그 경우에 수행해야 될 연산이 여러 문장이더라도 굳이 대괄호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 브레이크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아래에 있는 문장들을 모두 수행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AA, printf, AAA 이렇게 작성을 해볼까요? 케이스가 A인 경우에 printf A, AA, AAA 이 세 문장을 출력하고 나가, 브레이크 나가 라고 제가 지금 작성을 했죠. 그러면 빌드를 해서 제가 scanf tes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알파벳 A, 대문자 A를 작성했을 때 A, AA, AAA 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나와서 I'm here를 찍는 거죠. 제가 지금 대괄호를 가지고 영역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치 케이스는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그냥 이 아래에 있는 문장들을 모두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이 세 문장을 모두 출력하고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모두 훑고 나올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브레이크를 써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이번에는 제가 int 변수를 사용할게요. 캐릭터 말고 int 변수를 죄송합니다. int 변수를 사용을 해볼게요. int 역시 test라고 하는 문장 변수를 선언을 해서 만약에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해요. 물건을 그냥 다 지우고 다시 작성을 하겠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물건을 가격이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사야겠죠.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money라고 바꿔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1,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1,000원을 가지고 물건을 살 건데요. 만약에 케이스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볼까요? 1,000원이면 A 과자를 살 수 있고요. 케이스 500원이면 B 과자를 살 수 있고 케이스 300원이면 printf C 과자를 살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는 작성해도 되고 혹시 이 나머지 경우를 예외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디폴트를 써주지 않아도 돼요. 네, 만약에 어떤 가게가 있는데 A 과자는 1,000원이고요. B 과자는 500원이고 C 과자는 300원이라고 하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어떤 과자를 사 먹을 수 있을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본다고 합시다. 저는 지금 1,000원이 있기 때문에 이 1,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과자는 A 과자를 사든지 아니면 B 과자도 살 수 있고요. C 과자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빌드를 해보면 지금 A 과자, B 과자, C 과자 3개가 다 출력이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이냐? 나는 1,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 조건이라면 A도 살 수 있고 B도 살 수 있고 C 중에 하나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만약에 머니가 500원만 있다 하면 A 과자는 못 사는 거잖아요. 돈이 부족하니까. 대신 B 과자를 사거나 C 과자를 살 수 있죠. 이렇게 빌드를 해보면 출력되는 게 B 과자 혹은 C 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브레이크문
스위치 케이스에서 브레이크문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브레이크문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브레이크문을 모든 경우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어떠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가 자기보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보다 낮은 경우의 값들을 모두 출력해야 된다. 혹은 얘를 오름차순으로 해서 나보다 큰 경우의 수를 모두 출력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브레이크 없이 내 밑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출력해야 하는 경우가 이것처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 케이스에서는 브레이크를 꼭 사용해야 한다. 라는 게 아니고요. 브레이크문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하는 연산까지 수행하고 그냥 그 문장을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케이스에 연결된 연산만 수행하고 나가야 하는 경우 혹은 적절한 시기에 그냥 그 연산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빠져나가야 할 구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브레이크문을 사용해야지 스위치 케이스에서는 브레이크문을 꼭 사용해야 한다. 이건 아니라는 점을 이 예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분기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장 형태를 배웠어요. 분기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맞는 그 조건을 가진 문장으로 바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렇죠? money라고 하는 변수의 값 하나를 가지고 얘가 1000인지 500인지 300인지 얘를 보고 빠바박 판단해서 건너뛰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형태는 스위치 케이스 문이 있었고 스위치 케이스는 이 안에 숫자에 해당하는 변수나 상수를 사용해야 된다. 문자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문자가 ASCII 코드 값으로 따지면 그게 0x 한 바이트로 표현될 수 있는 숫자라는 점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죠. 문자도 숫자로 치환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알파벳 A, B, C를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에서는 숫자로 변환될 수 있는 변수나 상수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점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아래 대괄호 안에는 각각의 판단해야 되는 케이스들을 나열을 하되 마찬가지로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 할 때는 디폴트 컴마 하고 얘에서 해야 될 연산들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문장 형태도 처음 보는 생소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프로그래밍을 작성해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